거침없고 리얼한 지역 이슈 한판 승부 리얼 토크 한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뜨거운 이슈를 한판 승부로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리얼 토크 한판. 오늘도 김정원 기자님, 최용현 변호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벌써 한 넉 달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네, 6.3 지방선거가 지난지. 네. 당시에 청주시 의회에 처음으로 입성한 정당이 있었었는데 바로 정의당 얘기입니다. 당시 최 변호사님이 잠깐만요. 굉장히 넉 달도 훨씬 더 지났는데 지금 10월인데. 아니 6.13이니까 100일이야 100일. 아 4.13이 아니구나. 왜 이러세요 오늘? 나 4.13인 줄 알았어. 아이고, 좀 죄송합니다. 당시를 좀 떠올려 보면 지금 처음이었어 정의당이. 그 의외였어요. 저도 이제 정의당 후보가 비례대표가 과연 될까? 이게 안 될 거다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었는데 아니, 주민들은 네. 많이들 좋아했었거든요. 그 네. 이전보다 네. 많이 좀 선호도가 올라는 갔는데 그래도 네.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의회였으니까 의회에 갔겠죠. 엉성한 오늘 나오실 분 저는 좀 엄청나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궁금해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꼭 한번 이분을 뵙고 싶었습니다. 모셨는데 아주 반가운 분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의당 소속의 청주시 의회 이현주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지만 그러나 많이 아직은 알려지지 않은 청주시 의회 이현주 의원 과연 누구인가? 신상을 좀 먼저 오늘 죄송합니다만 좀 털어보겠습니다. 예. 원래 고향이 이제 청주시 사직동에서 태어나셔서 대학교에서 많이 하셨더라고요. 특수교육도 하시고 유아교육도 하시고 석박사 받으셨고 마지막에는 충북대에서 법학 석사까지 받으셨고 사회적으로 보면은 그 장애 전문 어린이집 원장을 하시면서 어린이집 연합회장도 하셨고 걸스카우트 충북 연합회장도 하셨고 그러다가 정의당에 입당해서 고 노회찬 의원 그 보육 관련 특보하셨고 그다음에 중앙대 의원까지 역임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을 넓으시네요. 엄청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제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행동, 그런 직책을 하지 않고 저는 이제 아동과 청소년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관심 밖으로 밀려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유일하게 이제 정의당 소속으로 이제 네. 혼자 하시잖아요. 네. 다수당 의원들 속에서 혹시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예. 저는 왕따기보다는 은따를 저 좋아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리고 또 개혁적인 그런 의원님들이 그래도 몇 분 들어와 주고 계시고 전에 계셨던 분들도 또 이렇게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만한 그런 민주당 의원님들도 계셔서 예, 그래도 소통을 자주 잘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왕따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왕따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는. 원래는 그 주로 이제 보육 관련 분야에서 사회 활동을 네. 하셨는데 정의당 입당은 좀 늦으신 것 같아요. 진보정 갑자기 이제 진보정당에 네. 관심을 갖고 당원으로 가입해서 의원까지 된 계기가 뭐가 있나요? 예, 저는 이제 정치에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치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정당보다는 사람 쪽으로 좀 이렇게 호불호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정말 정당을 만약에 내가 가입하게 된다면 어떤 정당이 정의롭고 부패가 없을까를 생각은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온 생활이나 삶이나 가치에 부합하는 게 정의당이라고 생각해서 정의당을 이제 조금씩 후원하고 있다가 아예 정당에 가입하게 됐죠. 그 정의당도 뭐 진보 정당이지만 그 안에서는 뭐 기득권이나 이런 것도 있거든요, 사실은. 당 내에서. 근데는 예. 청주시 의회 이제 비례대표 1번을 받으셔서 비례대표로 다 의원이 되셨잖아요. 어떻게 1번을 받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이거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나? 근데 사실은 정의당에서 이제 물론 비례를 하려고 했던 후보들은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내막은 저는 모르겠고, 이 6.13 지방선거에 한번 나가보지 않겠냐 제안을 받았어요. 누가? 제가요. 아니 누가 제안을 했냐? 제안을 그 정의당에서. 아니 정의당에서 하면 재미없죠. 누가 구체적으로 정의당 누가라고나 정세영 도당위원장? 예.
예. 아니 그만 말씀하실 거라. 글쎄. 정세영 도당위원장님은 본인 떨어지고 사모님 떨어지고 따님 떨어지고 예. 그래도 하나는 건졌네요. 정의당 내에서 제안이 왔는데 굉장히 고민스러웠어요. 전면에 나서서 할 정도로 제가 그만큼의 자질이 있는가 싶기도 하고 또 그 정의당을 위해서 봉사할 만큼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제가. 그 공천 받았을 때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뭐 그런 것도 사실 있다고 봐야 되죠. 네, 처음에 그 김종대 의원님께서 그 비서관께서 저한테 아니 여기 당선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죽을 만큼 하면 된대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죠. 서울에 있는 김종대 의원 말 함부로 믿지 마세요. 그걸 하도 뭐 포장해놓고 막 이렇게 아니 됐는데. 비서관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본격 토크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거대 정당 텃밭에 입성한 정의당 이렇게 좀 잡아봤는데요. 네. 정의당 소속으로 이제 입성을 하셨어요. 네. 최근에 혹시 민주당으로 이적이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이적을 하셨던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예, 있어요. 있습니까? 명절날 입적을 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본의 아니게. 예. 단순 본의 실수인가요? 아,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이게 단순 실수인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겠고 지인이 전화 왔어요. 정의당에서 민주당으로 옮겼냐고. 그래서 아니 그런 일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 자기가 이제 영상을 의회 홈페이지에 있는 영상을 보다 보니까 당적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돼 있어서 깜짝 놀랐대요. 어느새 또 민주당으로 옮겼나?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봤더니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으로 돼 있더라고 여러 개가 영상 기록이. 근데 그때는 이제 전화할 수도 없잖아요. 연휴 기간이고. 기간이어서. 물론 연휴 기간이어도 뭐 저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정의당 갑질을 폐지하자는 정의당 아닙니까? 그래서 좀 이거는 단순 실수련이. 실무자의 실수련이. 예. 그렇지만 좀 속상은 해서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셨군요. 예, 그래서 연휴 끝나고 다시 정의당으로 돌아왔죠. 예, 저도 그렇게 해프닝을 봐야 봤습니다. 되겠죠. 예, 그러셨구나. 저도 의도된 건 아니고 예. 그냥 단순 실수라고 봤기 때문에 혹시 또 문책이라도 당하면 어떡해요, 실무자. 예. 따뜻한 어머니. 막아주셔야죠. 예. 그 지금 의회 청주시 의회 내에서는 분위기가 어떤가요? 처음에 이제 의회 입성해가지고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살짝 뭐 텃세 같은 것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약간은 있어요. 재선 의원들이 뭐 실제로 초선 있으시구나. 의원들이 뭐 사실 뭐 초선 의원들은 잘 모르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선 좀 앞서 나가는 어떤 좀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뭐 그러면 저는 또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서 그런 부분 잘못된 부분이나 내가 불쾌한 부분에는 얘기를 하고요. 그 정의당이 뭐 행동가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대중하고 밀착돼서 이런 생활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사람도 필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지금 아무 자리에서나 분노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는 않고 꼭 그런 자리에서만 하지 그 약자 편을 든다고 하고 민생을 바라본다고 하는 사람이 맨날 이렇게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의원님, 근데요, 제가 진짜로 궁금한데, 대개 의원님들은 좀 전에 그 텃세 같은 것들이 많지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혹시 의원님은 저는 지금요, 그게 예, 무슨. 그렇죠. 상황이고, 무슨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입니까? 하시는 말씀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 불쾌하게 거예요? 했고 이렇게 하죠. 우리가 기존에 이제 정의당 이제 진보적인 그 행동가들이 활동가들이 하는 그런 걸 연상했는데 네, 조금 이제 전혀. 그거를 좀 누그러뜨린 그런 스타일이시군요. 어떻게 보면 네. 우리 지역 청주 지역에서는 새로운 어떤 그 정의당의 모습 진보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바뀌는. 거죠. 지역에서의 진보 예. 정치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는 하나의 뭐 계기라고 할까? 우리 그렇죠. 이 의원님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생활 정치, 생활 밀착형 정치로 가는 그런 변화의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일상은 그렇고요. 일상은 그렇고 마치 그 잘못된 그런 행동이나 이럴 때 있으면 저도 손 듭니다.
예. 정책적인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초선 의원의 이유 있는 반란 이 부분인데 해외 연수에 제동을 걸으셨고 실제로 이게 해외 연수가 안 됐습니다. 다음 연도 이제 가기 이렇게 했는데 네.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정의당의 당론, 그 정의당이 내건 공약이었잖아요. 외유성 해외 연수는 금지하겠다라고 했는데 요번에 그 6월 13일에 선거 끝나고 7월 1일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의회가. 예. 그런데 그 7월에 얘기를 했어도 늦은 시각인데 원래 예정돼 있는 게 언제였습니까? 해외 연수. 그거는 예정은 안 돼 있고 이제 아. 날짜가 후반기다 보니까 그 중간에 하면 어떨까 싶어서 아, 아마 그런 10월에 상황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한두 달에 애유성이 아니게 되기를 프로그램을 짜기가 좀 그렇죠. 어렵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시점도 맞지 않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의회 들어와서 새로운 의회가 시작이 됐는데 여행부터 가는 거 시점에 안 맞고 국민의 그 정서에도 절대 맞을 것 같지가 않아요. 수혜도 가는데요. 뭐. 그래서 이제 그 시점도 맞지 않고 지금 가는 건 부적절한 것 같고 준비도 안 돼 있고 이런데 그걸 강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반대를 아니 그런데 했던 거죠. 이거를 반대했던 분이 이전에도 계셨거든요. 근데 강행은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떻게 저는 막아줬어요? 가시라 그럼 저는 안 가겠다 이렇게 했죠. 예. 그 반대해서 해외 연수가 이번 연도에 진행이 안 되는 이 과정들이 순탄했습니까? 아니면 갈등이 좀 있었나요? 가지 맙시다. 난 안 가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깨끗하게 됐습니까? 아니면 조금 불협화음이 있었나요? 이제 제가 빠지게 되면 이제 이게 파급이 크잖아요. 그 왜냐하면 우선 그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 분들도 나 때문에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멀리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면 일본 정도면은 어떻게 생각해 볼까? 막 이렇게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말을 너무 실수한 것 같아. 그래서 이건 아니다. 정말. 그래서 다시 번복을 했어요. 나는 아니다. 그러니까 갖다들 오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저 이현주 의원 빼놓고 가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났었는데 저 빼놓고 가면은 또 불편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의원님이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막아가지고 눈총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잘하셨어요. 예. 이현주 의원님 정의당에 이제 우리 이현주 의원님을 비롯한 일부 이제 민주당 그 개혁적인 민주당 의원들이 요새 까칠한 소리를 많이 하세요. 예. 국민들 입장으로 시민들 입장으로서는 속 시원하지만 시원한 얘기. 선배 의원들이나 관행으로 보면 좀 까칠해 왜 보이는데 자꾸 저렇게 요번에 또 이제 아이고, 365일 그 민원 콜센터를 민간 위탁하는 데 대해서 이제 가결이 됐잖아요. 결과적으로 가결은 됐는데 우리 이 의원님께서 거기에 강력하게 반대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뭐 있나요? 이번에 2월이 되면은 3년 그 계약이 끝나는 거예요. 만기가 되니까 다시 이제 재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2019년 2월 예. 청주시 365 365 민원 민원 콜센터. 콜센터. 예. 그런데 제가 그 민원 콜센터 직원들이 민간 위탁 동의를 하지 말고 정규직으로 전환해라 이렇게 해달라는 정규직 거였어요. 근데 아. 이게 우리 정의당 공약이 아니라 예. 그거는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그렇죠. 거예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의 제로라고 하는 거는 자당의 정책적 방향도 모르냐 이게 그 말씀이셨구나. 네, 그거를 정규직화해라 하는 건데 집행부에서 올라온 그거를 그냥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한 번도 반대가 별로 없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얘기도 마찬가지고 야당 노릇을 잘 못한다. 지금 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민주당이 민주당 자유한국당이 목소리를 그 어떻게 내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의 그 365 민원 콜센터는 어쨌든 지금 민간 위탁으로 가는 걸로 말씀하신 것처럼 가결이 돼서 진행이 될 텐데 그러면 이게 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뭐한 일이 그래서 임대 기간 동안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거를 요구했냐면 그 노동자들이 요구하듯이 그러면은 노동자, 사용자, 전문가 그 노사전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면 노사전 협의체 구성해서 거기서 논의되고 난 다음에 민간 위탁을 하든 정규직으로 전환하든
그렇게 하면 되니까 시간을 좀 벌어주고 다음 회기 때까지 연기를 해주면 이 구성에서 합의하는 대로 따르겠다 이거예요. 목소리 이제 커지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예. 그런데 이제 그 민주당에서 행문위 소속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결정이 난 거니까 그 상임위에서 결정된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이 있다는 거 우선이라는 거예요. 의회는. 그래도 저는 반대 토론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그냥 민간위탁으로 가면 물론 거기에서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정규직 전환이 되면 민간위탁을 해지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또 얼마나 행정력이 낭비되는 거예요. 민간위탁에서 진행하는 중에라도. 중이라도. 그러면 해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또 얼마나 행정력 낭비며 그 또 고용 불안은 또 얼마나 가중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그 민간위탁이 늦어지면 한시적으로 몇 개월만 연장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연장해서 하면 될 걸 굳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기 의회에 올린 거는 뭔가 다른 내용이 숨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현주 해봤어요. 의원님이 반대 동조자들을 모을까봐 빨리 해야 돼. 그럴 겁니다. 우리 녹화 시점이 10월 지금 이제 중순으로 이제 요 시점에 지금 그 365 민원콜센터는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까? 노사전 협의체는 구성을 한다고 공고가 났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자꾸 늦어지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그 민간위탁을 공고를 내버리면 또 누군가가 또 다른 업체든 현재에서 하는 업체든 또 입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정규직으로 가는 시간이 점점 늦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공공기관에서 시설을 사용하고 공공기관이 근로자만 관리하는 경우에는 1순위거든요. 정규직 전환 그 단계 1단계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자꾸 늦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고민이 거기에 있을 거예요. 뭐 인천공항도 나중에 대통령이 가간 뒤에 뭐 논란이 많았지만 이게 뭐 예산이라든지 뭐 인력 수급 문제 여러 가지 맞아야 되거든요. 다 이렇게 뭐 두부 자르시듯이 언제부터 탁 해준다 이렇게 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행정기관의 어려움도 또 가만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노사전? 예. 글쎄, 그러니까 충분한 수기가 돼야 되겠죠. 만약에 이제 이것이 오를지 저것이 오를지는 아직 모르지만은 어떤 결정을 할 때 그럼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충분히 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수기 안 하고 졸속으로 딱 결정을 그게 문제라는 예, 거죠. 그게 이현주 문제라는 의원님이 거예요. 동조자를 예. 모을까봐 빨리 끝내버려 이런 분위기 같아요. 지금 그런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저희들이 뭐를 꼭 어떤 결과 이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서 민주적이지 않다는 거를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주민수건 사업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할 수 있는 공론회장을 없는 거죠. 그 말이 나왔습니다. 주민수건 사업 여쭤봐야죠.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시에서? 이제는 상한선, 하한선만 폐지한다는 거지 상한선, 그 주민수건 사업 자체가 폐지된 건 아니죠. 처음에 이제 이현주 의원님하고 지금 네. 민주당의 네 분 초선 의원님들이 이제 이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이 문제는 뭐가 있는? 주민수건 사업비는 문제가 또 뭐가 있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소규모 주민수건 사업비니까 그야말로 주민들이 수건 사업비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주민들의 수건 사업비는 집행부가 꼼꼼히 챙겨서 그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주민들의 수건 사업은 그렇죠. 당연하죠. 주민들의 예. 수건 사업 먼저 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말씀하시기 맞네요. 그래야 수건 예. 사업이지. 그러니까 수건 사업이잖아요. 예. 그게 우선순위로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민참여예산제나 뭐 주민들이 함께 논의하면서 우선순위 과정,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올라가면 단계를 밟아 올라가서 그걸 해줘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의원들한테 어떤 일정 금액을 해서 의원을 알고 친소관계에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 거 우선적으로 될 수도 있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지 말고 그거든 둘째 치고라도 우리가 절차를 지키자. 민주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도출해낸 결론을 가지고 얘기하자 이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의원이 그거를 편성하거나 이런 거는 없잖아요. 수건 사업이라는 부분은 일정 부분 필요한 건데 당연히 과정 필요한 이런 거죠. 부분들은 예. 지금 그 의원님 말씀하신 건 뭐
저도 이제 동의하고 맞는데 이제 제가 한 분한테 물어봤어요. 네. 이제 여기 들어오기 전에 물어봤더니 동장한테 얘기를 하자 않고 어떤 민원을 의원한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와가지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그랬대요. 이 통장들한테 모임에서 앞으로 우리한테 그런 사업 얘기하지 말라고 면장한테 얘기해서 면에서 맞아요. 구를 거쳐가지고 시를 거쳐서 근데 의회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면 1년, 아니, 그게 2년 맞는데 걸린다. 이걸 좀 시간을 좀 단축시키면서 투명하게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거를 집행부를 우리는 그 압박을 해야죠. 왜 그거 주민수건 사업인데 니들 이거 안 하고 있느냐. 그 우선순위에 이건 그야말로 시급한 사안 아니냐. 얘기는 해줄 수 있죠. 그 얼마든지. 무슨 동에서 이렇게 해서 거쳐서 정당하게 올라왔는데 일을 하지 않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핵심은 이 의원님도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핵심은 그거 같아요. 공식의 절차를 만들어라 이제 주민수건 사업비가 필요한 건 맞는데 그렇죠? 이 공식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건데 현재 상태에서는 의원이 거의 임의적으로 정하고 투명성이라봤자 이런 사업합니다. 그렇죠? 뭐 보수합니다. 이거 보수 여기 보수합니다라는 공개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의 절차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이러한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을 하고 나서 주민수업 사업비에 대해서 집행을 하자. 이런 의견 같아요. 결국은. 네, 그 투명성 확보가 참 중요한 거죠. 좀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오늘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네. 말씀을 중간중간에 원래 민주주의가 이제 절차, 과정이 예. 중요시 하는데 사실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이제 어떤 그 의원들의 쌈짓돈처럼 업자도 선정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논란이 많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룰을 제대로 지켜가면서 하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거를 못 참는 거죠. 예. 예. 또 그 외에 이제 우리 이 의원님은 예. 어린이 보육이나 장애인 교육이나 이런 거 활동에 있는 전문가시잖아요. 특히 이 분야와 관련해서 어린이 교육이나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서 청주시 의원으로서 앞으로 뭐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있는가요? 보육은 그나마 관심 안에 있지만 그 아동 보육, 장애 영유아 보육은 또 한 그 예, 소외되고 거리가 있어요. 있으니까. 예. 3세에서 5세까지는 특수교육 의무교육 대상자예요. 장애 전문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의무교육은 뭡니까?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예. 교육하는 거잖아요. 예, 지원받을 수 그래서 있는. 거기에서 의무교육이면은 뭐 그 교사나 운영비나 그런 거에 아무런 걱정 없이 운영해야 되는 게 의무교육 아니겠어요? 뭐 교사들의 월급이나 이런 것도. 근데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우리가 2006년도에 지원받은 게 하나 있어요. 근데 내년이면 이게 운행 금지잖아요. 2023년. 아, 예. 그랬는데도 지금 차량 지원도 하지 않고 있어요. 교사들의 인건비, 특수교사 인건비를 80%밖에 지원 안 해주고 나머지 20%는 그 보육료 속에서 해결해야 되니까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정말 허덕이고 있어요. 거기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는 이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와 유아 특수교사를 꼭 채용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유아 특수교사가 지역에 있는 데가 교통대에 13명, 한 학년에 13명밖에 없어요. 그 유아특수교사를 구하기도 힘든데 이 유아특수교사가 기간제라도 유치원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가 또 대우가 좋으니까. 그래서 유아특수교사를 못 구하는 어린이집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내년도 되면은 아마 장애 전문 어린이집을 취소해야 되는 위기 상황이 그런 상황도 있어요. 아니, 이거를 진짜 나중에 한판에서 한번 이거 예. 밀도 있게 다뤄야겠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이 보육 중에서도 또한 그 소외되고 있는 계층이라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시의원으로서의 활동하면서 무슨 법안 발의를 하고 시행 규칙이나 시행령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발의해서 현실적으로 이게 정책에 반영해가지고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굉장한 한계가 있을 있어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정의당 자체가 원래 어려운 일만 골라서 하는 데잖아요. 쉽지 않지만 두드려보지도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네.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 이런 생각이신 그렇죠. 거예요. 아. 뭐 시청자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너무 이제 섣부른 빠른 질문일 수 있는데 그 정의당 같으면 보통 비례대표 되면은 그 다음 4년 뒤에는 지역 대표로 나가야 되잖아요. 혹시 우리 이 의원님도 뭐 4년 뒤의 얘기지만은 그 정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지역 대표로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럴 의향은 있으신 건가요? 4년 후에 생각해 보면 안 될까요? 지금 농담입니다. 너무 해야 될 일이. 예. 알겠습니다. 끝내기 한 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기자님.
저는 여행과 관련해서 의원들 해외 여행과 관련돼서 해외 연수. 그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행이라는 것은 길 위의 학교다 이렇게 좀 네.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왕 가되 제대로 가라. 제대로 배워라. 예. 제대로 느끼고 와라. 그러고 우리 삶에 투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 갈 땐 감사합니다. 가더라도 지금은 가지 마세요. 제가 여행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한 1년에 한두 번은 꼭 이렇게 예. 다니거든요. 근데 올해는 선거랑 뭐랑 겹쳐서 못 가기는 했어요. 얼마나 나가고 싶겠어요, 제가. 근데 이게 그 공무연수라는 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네, 변호사님 정리해 주시죠. 38대 1의 전설. 38대 1? 싸움과 관련해서 아주 진부한 클리셰가 있잖아요. 17대 1의 전설. 우리 정의당 유일하게 진보정당 소속의 시의원이시고 의원님, 그리고 그 자유한국당 5기도 좀 심해질 거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우클릭도 점점 심해질 겁니다. 아마 사면 초과에 앞으로는 맞아요. 처할 네. 일이 많을 건데, 그 보다 높은 정의, 그다음에 보다 많은 평등을 위해서 38대 1을 39분 중에서 유일한 한 분의 정의당 의원으로서 굳건하게 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응원의 메시지. 오늘 아주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오셔서 귀한 시간 함께 나눠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혹시 뭐 오늘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짤막하게 한 말씀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너무 이 자리 좋았고요. 감사합니다. 예, 좋았고요. 못다한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이 짧은 시간에 다 해낼 수는 없는데, 지금부터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 한 판에 또 불러달라 이런 말씀이시죠? 아니, 이 의원님이 진짜 청주의 진보 정치의 하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운동권적인 정치에서 이제 새로운 생활 정치형으로 바꾸는 하나 계기가 되시는 것 같아요. 대개는 최용현 변호사님이 이 자리에서 같이 이렇게 패널로 활동하시면서 레이저 눈빛으로 좀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의원님 만나 뵙고 또 오늘 부드러운 눈빛으로 본인의 패러다임도 바꾸시면 혹시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자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선수가 어떤 주제로 리얼 토크 한판 이 무대에 서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다 함께 리얼 토크 한판! 노랫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좋고. 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지는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이건데요. 이게 내가 시민이었을 때 그걸 느꼈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그 작은 외롭고 힘들 때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시의원이 되고 싶고요. 노랫말 중에 있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가는 그런 시의원이 되고 싶습니다.